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호상박 화목팀 방송을 시작하는데 오늘 이제 사실 주변에 수능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수능 한파가 있었는데 날씨가 별로 안 추웠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날씨도 따뜻하고 그랬는데 똑같이 이제 1시간 늦게 시작했지만은 다른 날에 느끼기에 저는 2배나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또 사면서도 플러스로 났는데 다른 날보다 피곤하면 2배로 몰려왔던 이유는 맞습니다. 수능 한파도 있었지만은 수능 한파도 없었지만은 또 옵션 만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옵션이 또 외국인들이 또 아침에 팔았다가 샀다 봤다 계속 그러면서 그거 신경 쓰느라고 이제 에너지를 2배로 쓴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도 오늘 사실 약간 방향성 매매에서 약간 상방을 보긴 했는데요. 종목들이 사실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은 올라왔지만 사실 아침장에는 바이오 말고는 이렇다하게 많이 올라간 게 없었어서 그나마 우리 좀 바이오를 많이 밀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지만 정말 시장이 하루하루 뭔가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장 같은 경우에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는데 오후장에는 사실 ABL 바이오랑 특정 바이오 몇몇 종목들을 빼고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루닛이랑 뷰노 같은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오후장에는 좀 특징적인 점이 반도체 소부장이랑 그리고 원자력 관련 종목들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의 변동성이 워낙 이제 섹터 순환배가 너무 강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장단에 놀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항상 이제 화분에 있는 꽃을 꺾어서 잡초에 물 주지 마라는 얘기가 요즘에 많죠. 피터 린치가 한 얘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섹터 순환매가 돈다고 해가지고 개별 테마주를 너무 손대버리면 종목 개수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바이오 비중을 한 70% 정도 두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반도체 양 섹터 위주로만 조금 매매를 한다라면 크게 무리 없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바이오, 화목팀 바이오를 워낙 좋아하니까 지금 현재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의 프리토크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황금의 시대에 이제 개막인가 지금 현재 사실 황금 시대에 개막했는지를 지금 현재 솔직히 이제 보시면은 ABL만 떴지 다른 종목들은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셀트리온을 갖고 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천하기도 맞아. 그렇고 과거에 한때는 핫했지만은 셀트리온이 올라갔고 삼바라 셀트리온을 사시는 분은 요즘에 많이 없고 또 전문가들 중에 추천하신 분들은 크게 드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ABLB를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9천억을 샀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기관도 그렇고 ABL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 게 아니고 공매도 때렸다가 환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바이오 어떻게 재미있었습니까? 저는 바이오 되게 좀 재밌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비만처제 결국 이제 D&D 파마텍을 저는 보유해서 100% 이상 지금 수익을 냈고 저는 이제 무상진단 오늘 권리라인 날짜에 맞춰서 저는 이제 다 매도하고 나왔는데 그동안 이제 데이터와 함께 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올라왔다면 드디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라이센스 하나만 나와주게 되면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다 같이 외쳐왔는데 다행히 AB바이오가 그 시작점을 끊어줬고 그에 따라서 리가켄바이오가 그 다음 이제 후발로 어저께 많이 올라오고 에이프릴바이오도 올라오고 퓨처캔도 올라오고 상당히 많이 종목들이 올라준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부터는 라이센스와 관련해서 이제 후발 주자를 봤을 때 이번에 AB바이오 봤듯이 이렇게 기술 이전이 가능한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완벽하게 깨진다거나 뭔가 투자 포인트가 끝난 종목이지 않은 이상은 사놓고 난 다음에 계속 믿고 가지고 가야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된 하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아직 알테오젠은 좀 덜 올라가 있고 리가켄바이오도 조금 덜 올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종목들은 내년도 상반기를 보고 재료가 나올 때까지 계획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사실 바이오가 우리는 계속 얘기했지만은 하반기에 2차 전지도 가고 반도체도 가고 그럴 때 소외됐던 기업이 사실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스퍼트를 이제 바이오가 내주고는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조방원,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다 가는 상황에서 로봇주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이제 너무나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마지막 그날을 ABLB가 올라주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정부에서도 좀 세포 치료제를 또 허가한다도 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재료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길 거야라고 하면서 바이오와 반도체 관세를 계속 매긴다고 하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거 없이 지금 현재 끝났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바이오, 그러니까 또 하나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날 기업이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기업들 꼭 관심 있는 일단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리가켄 바이오가 만약에 이제 제2의 ABL 바이오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리가켄 바이오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ABL 바이오가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갔잖아요.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가면서 리가켄 바이오랑 ABL 바이오 시가총액 차이가 한 3조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이 이제 내일장 되면 9조 원 정도 찍을 텐데 리가켄 바이오는 6조 원대란 말이죠. 이렇게 약간 갭이 너무 크게 차이 난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리가켄 바이오를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밸류를 평가를 할 때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중요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주 잔고 규모가 그 기술 이전 규모가,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되는 걸 비교해야 되는데, 뭐 지금 ABL 바이오가 한 9조 원 정도 기술 이전 계약 보유하고 있다라면 리가켄 바이오도 크게 차이 나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이 3조 원 정도 차이 난다라고 하면 리가켄 바이오가 만약에 눌린다라면 그때 적극적으로 저는 리가켄 바이오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뭐 다들 아시면 저는 두 종목이야. 올릭스를 얘기하는데 올릭스는 2조 대인데 이제 3조를 넘어가는데 올릭스가 이제 뭐가 있냐면 황만면성 이제 라이센스를 맞아요. 얘기를 하고 어제 결과치 일상 결과가 나왔지만 이상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건지랑 또 하나가 이제 또 릴리랑 추가 계약이 있거든요. 듀얼 타겟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뭐 그 외에도 많은 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쉬 치료제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최근에 메쉬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D&D 파마텍도 올라가는 게 메쉬 이슈로 올라갔고 한미약품도 올라가는 이유가 비만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근육을 감소시키는데 메쉬는 결국에는 이제 지방의 간에서 지방을 태우는 기전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래서 메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한미가 강한 이유, 그다음에 D&D가 강한 이유, 올릭스가, 올릭스는 이제 메쉬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비만과 탈모인데 탈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릭스는 맞아. 탈모를 로레아라고 계약했는데 그와 관련된 재료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만만큼이나 시장 규모가 큰 게 탈모인데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 지금 현재 2조대인데 저는 펩트론이 지금 현재 8조까지 찍고 왔는데 4조가 20만 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4조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로킷 헬스케어는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이제 로킷은 다른 이제 우리 재생 관련해서 피부 재생 관련해서 가는데 오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재밌었는데 뭐 그 외에 오늘 재밌게 매매한 종목도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원래 제가 보고 있는 바이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항상 보는 게 이제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때 많이 올라왔던 게 저는 이번에 사실 약간 더 의미 있게 봤던 게 뭐였냐면, 사실 뭐 조금 전에 올리스 설명도 있었는데 올리스 같은 경우도 메시치료제도 있고 그다음에 탈모도 있고, 저는 이제 약간 탈모 쪽을 저는 더 관심 있게 봅니다만 사실 시장은 탈모보다는 아무래도 메시치료제 쪽으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올리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일라엘 릴리랑 함께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결국 일라엘 릴리한테 3조 8천억짜리가 나갔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저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의미 있게 본 건 뭐였냐면, 일라엘리랑 이제 기술 이전을 했다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얼만큼 반영을 해줄까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기술 이전을 3조 원대 이상이 뒀는데 시가총액 상승률이 3조 원이 안 나와버리고 반밖에 반영 안 해준다가 되면 그 다음에 라이센스 하는 기업들도 기술 이전한 금액 대비 상승폭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ABL 바이오가 3조 8천억이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3조 원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 기술 이전에 했던 것만큼 그 금액만큼 주가를 올려주겠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라서, 이럴 경우 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알테오제이나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 같이 이제 약간 대형사들이 비파마 쪽으로 더 3조 원대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3조 원씩 이상 뛰어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게 한 번 더 확인이 된 거라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의 K 바이오들의 위상이 너무나 달라져 있고 시장에서 이만큼 이제는 진짜 인정해 주기 시작했구나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하게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바이오들이 지금 안 가고 있는 라이센스와 관련된 기업들은 내년도까지 분명히 저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ABL 바이오 봤듯이 그거를 이제 그 약간 벤치마크 삼아서 조금 더 끌고 가고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K바이오 가지고서 사고 팔고의 관점보다는 장기 투자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같은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바이오 중소형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부를 많이 안 하면 굉장히 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ABL 바이오가 가는 거 보고 이름이 비슷한 에이프릴 바이오가 굉장히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잘 가더라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보뮌의 기술 이전하고 룬드백의 기술 이전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제 ABL 바이오 외에 중소형 바이오 종목 중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른 전문가님들은, 매니저님들은
중소형 바이오 종목 중에서 좀 좋아하는 게 있을까요? 좋아하는 저도 있죠. 저는 그러니까 세포치료제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내에서 세포치료, 그러니까 일본으로 중국으로 안 가고 세포치료를 하게끔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네이처셀이 이제 사실은 물론 이제 바이오가 강했지만은 세포치료제 종목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처셀과 S바이오메딕스, 그러니까 파킨슨 치료하는 S바이오메딕스도 오늘 10% 이상 올랐다가 좀 거절했지만은 이런 두 종목이 이제 네이처셀, S바이오메딕스 뭐 이런 세포치, 그러니까 차바이오는 안 움직였지만은 그 연내에 하겠다라는 건 몇 달 안 남았거든요. 상법 개정이랑 제가 보면 같이 할 건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법을 이제 있기 때문에 첨생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개정만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이제 너무 어렵게 이제 중증, 난치 이런 것만 돼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어떤 관절염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병원에 허가받은 병원에 치료해라 이렇게 이제 품목 미국도 이제 최근에 바꿨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ABL의 바이오를 이어가지 않을까, 세포치료. 그래서 제가 보면 사람들이 세포치료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해요. 과거에 세포치료면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 엊그제 만났는데 잘못된 암 걸린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세포치료가 해서 피부 미용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세포치료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세포치료 종목들도 메디포스드라 뭐 이런 종목들, 네이처셀, 차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보기엔 어느 순간 지금은 아니라도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는 보통 업화라는 게 있으니까 업황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사실은 이번에 같이 올라가는 게 바스켓 매매가 붙으니까 올라간 것도 있을 텐데 결국은 개별적인 재료가 많이 쌓여 있는 게 지금 또 바이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조금 전에 에이프릴 바이오를 설명해 주셨는데 룬드백이 어저께 어닝콜을 했습니다. 컴퍼스콜에서 했던 코멘트가 에이프릴 바이오부터 기술 이전했던 이 파이프라인 가지고서 이거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룬드백의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했죠. 정도로 에이프릴 바이오가 되게 좋게 또 발견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말고라도 이번에 지금 최근에 유한 양행은 잘 안 가고 있지만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똑같이 렉나자 가지고서 마일스톤을 받는 기업입니다만 지금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제노스코라고 하는 자회사가 중복 상장될 우려가 있었는데 중복 상장될 우려가 좀 사라진 것 같고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오스코텍이 이제 제노스코에 대한 지분을 완벽하게 다 들고 올 것이다 라는 발언이 나타나 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오스코텍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졌고 추가적으로 이제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얘기도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으니 뭔가 중소형사 안에서 보신다면 저는 오스코텍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이제 저도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을 좀 공부를 많이 한 편인데 사실 이제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렉나자 리브리반테 병용요법에서 로열티를 유한양행이 6을 가져가고 오스코텍이 4를 가져가잖아요. 오스코텍이 다시 이제 자회사 제노스코랑 반반씩 나눠 가지는데 최근에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거의 안 움직이는데 오스코텍만 움직이더라고요. 혹시 뭐 이유 아시는 게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제 경험상인데요. 정확하지는 않고 경험상 보통 유한양행은 희한하게 공매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매도랑 또 선무도 상단되어 보니까 선물 쪽에서 매도 포지션이 있고 자꾸 공매도가 쌓여서 공매도에 좀 취약한 게 유한양행인 것 같고 그와 반대로 오스코텍은 약간 그와 반대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스코텍이 조금 더 자유로워서 시가총액이 작은 만큼 오스코텍을 좀 더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또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바이오 대해서 제가 저번 주부터 많은 얘기 말씀 들어봤는데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 월스트도 그렇고 허머틴도 그렇고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 바이오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바이오 때문에 좀 수익률 변화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뜨거운 현장 한번 포트폴리오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현재 보게 되면요. 순위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퓨처캠으로서 이거 면적가 25.2% 1위까지 올라와 있고 제가 또 이제 부국증권으로 19.1%로 순위 2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아래 또 한미약품입니다. 역시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한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로서 한미약품 15.5% 현재 기록 중에 있고요. 자, 이제 전체적인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로 소위 보게 되면 성어점 매점이 이제 1위를 굳히고 있는 것 같은데 31.9%인데요. 누가 따라오고 있죠? 바로 저예요. 저 이가람 메이저가 25.7%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성어점 매점은 긴장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따라오고 계시는 우리 같이 출연하고 계신 백의점 매니저님 20%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3위에 있는데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조기점 매니저님이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 이 화목팀이 2, 3,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1위 매니저님이신 성화진 매니저 좀 긴장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이번 주에 대한 저희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그처럼 바이오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고 실제 바이오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수익률 지금 3위까지 올라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백의점 매니저님이 인투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투셀 딱 이제 제가 21선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21선 눌림목 찍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리가캠 바이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름 테라퓨틱이랑 항상 이제 짝을 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ABL 바이오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니까 제2의 ABL 바이오를 찾고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리가캠 바이오가 ABL만큼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리가캠 바이오가 올라간다라면 제2의 이제 리가캠 바이오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난 고점까지 65,000원까지 업사이드가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목표가 터치하게 되면 저 65,000원 이상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이오 종목입니다. 일단 종목 이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코크로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 종목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의 끝은 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특징적인 점이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분석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다른 의료 AI 관련 종목이랑 조금 차별적인 점은 다른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온코크로스는 그것보다는 전 임상 단계를 거친 임상 적응증 확대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임상을 통과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임상을 진행하게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임상 1상을 진행하게 됐을 때 A라는 적응증을 가지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적응증 확대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응증 확대에 좀 전문적인 의료 AI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표적인 주요 제품으로는 랩터 AI라는 그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일단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온코크로스가 3빌리언이랑 마찬가지로 의료 AI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흑자 전환 시점이 조금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받으면서 온코크로스가 부각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요 고객사로는 동화약품, 대웅제약, 그리고 JW 중해제약 등 국내 굴지의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OC514라고 해가지고 근감소증 치료제 글로벌 임상 1상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2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 자체 신약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약간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16,7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부각되기 전까지는 온코크로스가 좀 장기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10월 달까지 우하향 하락을 하다가 최근 11월 달에 의료 AI 관련 종목들 뭐 예를 들면 루닛이라든지 뷰노라든지 시어스 테크놀로지나 3빌리언 같은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이제 같이 따라간 케이스거든요. 지금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인 뭐 1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가지고 온코크로스는 매수가는 11,700원에서 내일 시초가 그 밴드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하고 손절가는 제가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제가 기억하기로 보통 3빌리언이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으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3빌리언은 계속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고 온코크로스는 이제 오랜만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차트를 보니까 5월 달부터 한 5개월 정도 약세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결국 지금 갑자기 반전이 나왔던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이제 5개월 동안 내려갔을 때의 악재들이 좀 끝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특별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이제 좀 트렌드가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텍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온코크로스 같이 의료 AI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사실 이제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흑자 전환 시기가 조금씩 뒤로 미뤄지면서 온코크로스가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회사 측에서는 뭐 한 2027년 정도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수급이 붙으면서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적자 구조가 언제 완전히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급 붙고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좋을 때는 온코크로스 같은 기업들이 과거의 영광을 한번 다시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온코크로스 보면은 이제 AI 신약 개발 관련 의료 회사인데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루닛이 지속적인 적자로 이제 2027년도 흑자가 전환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16%를 빠지면서 사실 뷰노가 보면은 이제 뷰노가 10억 그 흑자 3분기 흑자 전환했거든요. 근데 같이 빠져버리더라고요. 루닛이 16% 빠지면서 뷰노도 같이 흑자 나왔는데 빠지는데 혹시 이제 온코크로스는 언제쯤 이제 실적 개선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지난 6월 달이었나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를 보게 되면 한 2027년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온코크로스가 언제 흑자 전환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분위기 자체가 의료 AI 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가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을 때는 조금 상용화가 조금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의료 AI를 도입하게 되면 신약 후보 물질 발굴하는데도 굉장히 빨리 발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적인 절감도 굉장히 많이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빅파마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는 조금 빨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2027년 정도 되면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돌발 질문 하나만 좀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보통 한 개씩만 하고 있는데 추가 본다면 지금 보니까 매너님 포트폴리오에 뉴로핏이 있고 인투셀이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라이센스아웃의 큰 종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온코크로스도 시가총액이 그닥 크진 않은 종목이고 보니까 이 종목도 AI 의료 쪽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약간 뉴로핏도 있고 이 종목도 그런 거 봐서는 뭔가 일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보다는 AI 의료를 좀 더 좋게 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라이센스아웃도 좋게 보시는데 특별하게 이쪽을 더 좋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사실 저도 이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좀 덩치 큰 기업들 좋아하고 중소형 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프릴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수익률 대이기도 하고 약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조금 위주로 가지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랑 바이오랑 결합한 기업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프로티나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좋아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유로핏이 저는 좋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온코크로스도 그런 의료 AI라는 맥락 쪽에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온코크로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조기준 매니저님도 지금 최근에 가지고 온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궁금한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파이낸텍 한번 리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파이낸텍이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은 좀 밀렸어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 근데 그렇지만 많이 밀린 건 아니고 계속 올렸다가 밀리는데 차트 모양은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파이낸텍은 이제 시작이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12월 5일자로 삼성에서 트라이폴드 그러니까 2번 접는 폰을 출시한다고 해요. 그럼 다음 달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번 접는 폰을 나온다면 그러면 힌지가 2번 접으려면 몇 개가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2배가 들어가겠죠. 지금에 비해서. 그러면 매출도 늘어나는데 파이낸텍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냐면 애플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폰을 납품하면서 삼성에서 트라이폴드 관련해서 이제 그게 얼마나 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기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출시되는 그 이슈로 해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파이낸텍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트가 이제 눌림목에서 조정이 15,000원, 뭐 14,000원대에서 지금 이제 10,000원 밑으로 해서 거의 50%, 40%가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종목을 가져온 거는 이제 옆에 이제 수익률 보면서 이제 사실 가져오려는 종목은 다른 거였었는데 코리아 서킷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마 투자 경고가 걸릴 거라고 해서 제가 취소했는데 결국에는 투자 경고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반도체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종목명은 삼양 NC캠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으로 잘 이제 시장에서 잘 안 알려져 있고 이제 올해 2월 달에 상장한 주식인데 이 회사가 노광, 세정에 들어가는 소재 PR 스트립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최초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5년에 반도체 레지스트 관련해서 폴리머 생산을 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UV 관련과 더불어 이제 다른 것들을 국산화하는데 한번 그 PPT 보시면서 설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자료 보시면은 이제 이 회사가 연역이 나오는데 일본 제품을 이제 국산화 성공한 게 2011년부터인데 디램 생산용으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낸드 플레이션도 만들면서 삼양그룹에다가 편입됐습니다. 2020년에 그러면서 EUV용도 개발한 상태에서 또 HVM도 개발했다라는 거죠. 작년까지. 또 하나가 이제 유리기판까지도 개발을 완료한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EUV용 그 다음에 또 HV용과 더불어 또 이제 유리기판까지 아우르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가 이제 이 회사가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신규로 진출했는데 이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소재와 더불어 업체들 A사, B사, C사를 통해서 개발권과 상품화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죠. 그래서 국내 최고 수준의 소재 개발을 완료한 회사이면서 대주주는 삼양홀딩스가 68%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그러면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평선을 깨고 역배열됐는데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일 시초가에서부터 17,600원까지 저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기본 2만 원. 근데 너무 작게 잡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업을 할 겁니다. 올라가면. 그래서 2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15,000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삼양식품 보니까 오늘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삼양식품하고 또 삼양이 또 비슷합니다. 이거 봐서는 뭔가 삼양식품하고 동반 또 강세가 나왔는데 그 뭔가 삼양식품과 어떤 좀 관계가 있는지도 약간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아까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나스닥 선물지수가 갑자기 막 밀리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뭔가 오늘 밤에 좀 반도체가 약해질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내일장에 반도체를 매수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 삼양,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삼양라면 정말 좋아하고요. 불닭볶음면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너무 맵습니다. 그런데 삼양이라는 이름이 같은데 이 회사는 전혀 삼양식품하고 전혀 다른 회사고요. 삼양사가 대주주입니다. 삼양사가 어디냐면 사람들이 삼양사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우리가 먹는 설탕, 큐원. 밀가루 이게 삼양사입니다. 1년에 영업이익이 1,300억에 당기순이익도 1,300억 나오는 최고의 알짜 회사라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라든가 설탕인데 이 회사가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설탕이라든가 밀가루 식자재에서 보시면은 그거를 현금화하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바이오와 반도체를 지금 현재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그 자회사를 키우고 있는 반도체 하나가 삼양 NC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회사가 68%를 들고 있습니다. 대주주분이 굉장히 높다. 대주주가 1,300억씩 해년마다 벌기 때문에 증자했을 때도 언제든지 출자할 수 있는 탄탄한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조정 나올 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종목이 밀렸을 때 살 수 있는 거. 반도체를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9만 전자 갈 때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60만 원 밑었을 때 조정받았을 때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장 이식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방금 차트를 봤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서 너무 좋은 종목인 건 잘 알고 있는데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다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삼양이식회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관련 종목이라 그런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데 혹시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회사는 사실은 이제 보유세 물량도 없거니와 이제 공모가가 18,000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뭐 신주이수권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대주주 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흑자가 났으니까 1분기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억 났어요. 1년에 100억 버는데 벌써 1분기, 2분기에 80억 하고 지금 3분기에 또 40억 하면서 140억을 냈다라는 건 올해 그러면 200억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배가 늘어나 영업이익이 두 배가 늘어나 신규 상장한 회사가 흑자
흑자가 나는데 2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실적도 너무 좋은데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주식이 올랐으면 안 살 텐데 다시 공모가까지 내려왔다. 18,000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팔지 않고 외국인 지분이 지금 현재 3%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산 상태에서 개인들만 소폭 팔았고 또 개인들이 아마 바이오라든가 이런 거 사려고 뭐 매도를 하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삼양인식품 같은 경우에는 동진세미캠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다른 이제 해외 포토레지스트 기업들한테도 이제 삼양인식캠이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지금 해외 쪽 공급 업체들한테도 조금 공급하는 분위기인가요? 아까 보시면 이제 A사, B사, C사 중에 하나는 외국계겠죠. 그래서 거기가 마이크론이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해외 매출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EUV와 HBM 이 두 개를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론까지 납품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대부분 삼성전자 많이 납품하는데 하이닉스와 더불어 마이크론까지 납품하고 될 수 있는 기업이 삼양 NC캠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적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다음 우상향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구간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실적을 봤는데 사실 실적을 보면서 오늘 제가 끝나고 나서 공시가 나왔는데 이가람 메인저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쵸. 시간으로 뜨던데 그 종목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까? 근데 아마 제가 들고 이 종목 때문에 아마 저의 포트 수익률이 내일은 1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유하고는 제주반도 제가 지금 시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상승이 나타나줬는데요. 지금 보합권에 끝났다라고 나오지만 지금 시간에까지 보게 되면 지금 상승률이 한 4% 넘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발표가 나왔는데 3분기 어닝 발표가 완벽하게 서프라이즈 나와줬어요. 저는 그동안 이제 매출액이 짧으면 한 700억, 많으면 1000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왔는데 오늘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110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동안의 매출치를 좀 같이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 보고 있는 화면 좀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지금 항상 분기마다 봤을 때 매출액이 500억대, 400억대였었고 영업이익이 50억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 나온 게 매출액이 2배인 1100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년치인 140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을 한 분기에 끝내버렸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종목을 팔아야 되느냐?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회사에서도 이 기조가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으니 그럼 결국은 하반기만 가지고서도 역대 최대 매출액과 최대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 종목은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이고 APDDR 관련 종목입니다만 아직 온 디바이스 AI가 정확하게 개화도 안 된 시기인데 불구하고 디램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익을 받고 있다 나온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종목이 더 이상은 테마 종목이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 안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인 거니까 이 종목은 당연히 정고점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내 입장에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럴 경우는 아마 제가 내 입장에서는 포트 순위 1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처럼 제가 항상 이벤트거리 제가 약간 저 이벤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 관련 종목을 또 준비해봤는데요. 지난번과 같은 거 제가 잘하는 사고 팔고 하는 종목인데 그걸 한번 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지난번에 들어가서 지금 제 종목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국증권을 다시 한 번 더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달라진 건 없고 주가만 올라가다 내려왔기 때문에 눌림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강력한 수혜 종목이고 이번에 뉴스가 올라왔었는데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결국은 지금도 갖고 있는 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에 관련해서도 소각을 의무화할 것이다라는 게 뉴스가 떴는데 결국은 자사주를 지금 40% 이상 갖고 있는 부국증권이 가장 많이 올라갔던 상황이 나타나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 개정안에서의 가장 큰 수혜가 될 걸로
걸로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또한 지난번에 봤던 거와 같은 건데요. 부고증권은 결국은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정책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정관 변경을 해놨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중간 배당도 할 것이고 자사 소각까지 갈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짜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사주 상위 기업인 신영증권, 부고증권, 미래에셋생명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더 캡처했다가 아마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 일정 잡히게 되면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활용을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차트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자사주 의무 소각 얘기 나왔다 보니까 자사주를 무려 42%나 들고 있는 부고증권이 이슈화가 되면서 요나 어제였죠? 어저께 17%가 올라가면서 저희 목표가 달성이 됐고 저는 차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눌림목이 왔어요. 그렇다는 거는 재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주가만 올라갔다 내려왔다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주가만 올라갔다 내려온 거니까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11월 달 말까지 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한 보름 정도 동안 보유해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전고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는 조금 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69,750원부터 해서 내 시가까지를 매수 밴드로 설정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로는 지난번에 이제 어제였죠. 어제 고점 올라갔었던 83,300원을 목표가, 손절가로는 여기 아래 120선입니다. 121선 이탈되는 57,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국증권이 지금 현재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 관련주에서 지금 이제 7월 달 한번, 9월 달 한번, 또 어제도 또 올랐다가 빠졌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굉장히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이제 약발이 점점 시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세론이 나올 건지, 아니면 정말 상법 개정이 되고 진정한 수혜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세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같은데요. 네네. 결국은 세론이 나올 때까지 저는 그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회 본회의 날짜가 잡히게 되면 본회의 날짜 때까지는 이 관련된 종목이 저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다시 한번 목표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문제는 세론이냐는 건데 물론 세론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그 전에 한 번은 매도를 쳐서 스위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결국 세론 나왔을 때 또 매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결국은 사측에서 회사의 의지가 정말 이제 법적으로만 바뀐 거냐 아니면 회사에서 진짜 이거를 할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부고증권은 정관도 변경했기 때문에 중간 배당도 할 것이고 거기다 자사 소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 아마 이 종목은 그 상법 개정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론이 나오더라도 우려스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증권주 중에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를 신영증권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부국증권이랑 이제 신영증권도 이제 탄력도가 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두 종목 중에서 이제 밸류를 좀 비교한다라면 업사이드가 어떤 종목이 좀 더 클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와 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둘 다 저는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약간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부고증권은 이번에 실제로 1년 동안 대주주가 지분을 좀 많이 그동안 매집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분을 늘려왔고 이번에 10월 말일 날 정관 변경을 통해서 중간 배당과 자산 소각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책적인 거 외에도 자기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진짜 할 수 있는 기업이 부고증권이라는 거를 표시해 준 것 같고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조 단위에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조 단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기관들이 매수하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가는 게 부고증권과 조 단위에 있지만 빠르게 올라가는 신영증권인 것 같아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이 플레이하기 좋은 건 신영증권이고 이슈에 따라서 빠른 급반등이 가능한 건 부고증권이다라고 보시면서 여기서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증권주 중에 이제 배당이 높은가 봤더니 부국증권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5%에서 6% 정도 배당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부국종이 7천억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그 전에 보면 이제 뭐 3천억 이건 너무 매력적인데 이제 결국에는 배당을 많이 줘서 이 주식이 가는 거냐라고 보면은 실제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잘 매매를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증권주들은 기관 ETF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부국증권은 결국엔 개인들이 사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고배당 종목들이 많거나 아니면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거래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게 또 약간 매출과 영업이익 자체도 잘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올라간 게 맞고 부국증권은 그동안 올라왔던 이유는 사실 저희 부국증권 안 쓰잖아요. 잘 모르는데 올라왔던 이유가 그러한 거래에 따라서 수수료가 올라왔다기보다는 진짜 자사주 하나만 가지고 정책주 하나 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책이 확정이 되는 걸 앞두고 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야 돼 이건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향해서 한 번 더 가지고 그다음에 실제로 부국증권이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됐을 경우는 또 주주가치 제고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도 그냥 이 정책적인 거 하나만 보고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한 세 종목은 여기까지인 거고요. 한번 한 장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소개한 종목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하목팀 열심히 힘차게 달려왔는데 오늘 또 장 마감, 오늘 또 이제 방송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료 방송을 진행할 텐데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바이오,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은 제가 입이 근질근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때 바이오가 이제 제가 정리했던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아마 여러 방송에서는 ABA 바이오와 리가케인 바이오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뻔한 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하고요. 그냥 반도체에 대해서 제가 업데이트 해봤는데 이거는 꼭 들으셔야 될 포인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반도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들이 6개월 뒤에 아마 큰 격차가 나 있을 거라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제 방송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가람에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같이 바로 이제 9시 30분에 바로 유튜브, 지금 이제 끝나면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올릭스랑 로킷헬스케어의 제2의 올릭스와 로킷이 무엇일지 알려드릴 텐데, 정말 계좌에 올릭스랑 로킷을 담아 두신 분들은 장이 흔들려도 이렇게까지 계좌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수익이 늘어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9시 30분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항상 무료 방송에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 마감 이후에 오후 3시 4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요. 내일 또 제가 무료 방송 장 마감 이후에 진행을 할 텐데, 내일 무료 방송에서는 제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BL 바이오, 제2의 ABL 바이오를 제가 후보 종목들을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저희 화목팀 힘차게 달려왔는데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종목으로 많이 인사드릴 테니까 오늘 매니저님들 무방 많이 시청해 주시고 내일은 또 제 무방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